안녕하세요, 셀프홀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게시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데브 블로그의 홈 화면입니다. 현재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글 작성하는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 로그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라는 사용자의 내용을 작성하시고, 지금처럼 로그인을 했을 경우에 조금 전에 보여지지 않았던 글 작성 버튼이 활성화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글 작성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이동이 되었습니다. 제목과 제목의 글을 설명하는 설명란, 그리고 내용 입력란이 있습니다. 내용 입력란 자체에는 에디터 JS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용이라고 작성하고 게시글을 입력합니다 라고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디터 JS의 내용 중에 헤더 부분을 클릭하고 에디터 JS입니다 라고 내용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글 작성의 작성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타이틀 부분과 설명 부분, 그리고 에디터의 내용 부분까지 화면에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부분은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입니다. 이 화면에서 노티스라는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고 내용에 보시면 새로운 글이 하나 작성이 되었고, 타이틀은 연습용, 설명 부분은 게시글을 입력합니다 라고 나와 있고, 콘텐츠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알아볼 수 없는 내용으로 데이터가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 넘버가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유저 1번은 조금 전에 로그인했던 폴더 사용자입니다. 그럼 유저 테이블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테이블의 내용을 보시면 넘버 1번이 네임으로 봤을 때 폴더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티스에 작성한 사용자는 폴더가 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글 작성한 후에 메인 화면인 홈 화면으로 넘어오시면 지금 보이는 글 하나가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상단에 있는 이 이미지는 글 작성자의 이미지이며, 타이틀과 글 작성 날짜, 조회수, 그리고 그 글에 대한 설명 부분이 표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클릭을 해보시면 글 작성 후에 보여줬던 화면과 동일하게 화면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토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정보를 수정해 줘야 되고, 그 사용자의 이미지도 가져올 수 있도록 변경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는 글 작성할 수 있는 create.js 파일입니다. 이 부분에서 notice save하는 URL로 풋을 날릴 수 있게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토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엑시오스 부분을 use 엑시오스로 변경해 주시면 토큰의 정보를 보내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쪽으로 보내는 엑시오스의 상단에 보시면 editor.js 파일에 save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성공한 메소드의 내용으로 에디터에 데이터를 검사하는 부분을 넣어 두었습니다. 거기에 콘텐트 변수는 editor.js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하여 노티스의 콘텐트 변수 쪽으로 editor.js에 만들어진 데이터 구조를 문자열로 변환하기 위해서 베이직64로 인코드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노티스의 내용을 풋을 날릴 때 파라메타 값으로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스프링 쪽으로 넘어갔다가 데이터베이스인 노티스 테이블에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었다면 된 부분에서 그 글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디테일 쪽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라우트 푸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이시는 화면으로 넘어간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use 엑시오스로 했을 때 스프링 쪽에서는 토큰의 정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에서부터 서블렛 리퀘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코드를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는 노티스 컨트롤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푸 매핑으로 매칭되어 있는 save 메소드의 내용을 보시면 request body로 노티스의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저희가 전달한 토큰의 정보도 받을 수 있도록 서블렛 리퀘스트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http 서블렛 리퀘스트를 등록하게 되면 이제 여기 리퀘스트 정보 안에 헤더에 토큰의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노티스 서비스 쪽으로 세이브할 때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노티스 서비스의 세이브 메소드에 HTTP 서블렛 리퀘스트가 전달받을 수 있도록 인자값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는 노티스 서비스입니다. 세이브 메소드에 노티스 뒤쪽으로 서블렛 리퀘스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제 리퀘스트에서 토큰의 정보를 꺼내어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지금 보시는 이 코드처럼 고정되어 있는 사용자의 넘버를 넣어주는 게 아니고 토큰 속에 들어있는 사용자의 넘버를 꺼내와 노티스의 유저 넘버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된 코드처럼 토큰 제너레이터에서 전달받은 리퀘스트를 전달하여 토큰의 정보를 리절트로 받은 후 상태값이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에 정상일 경우에 사용자의 정보를 꺼내오고 그 꺼내온 사용자의 넘버를 노티스의 유저 넘버로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에 있는 주석 내용을 대신에 토큰의 정보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용자 넘버를 가지고 전달받은 노티스의 내용과 함께 노티스 DAO에 세이브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노티스의 정보가 저장한 내용을 다시 꺼내와서 노티스가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었다면 넘버가 존재하기 때문에 0보다 큰 경우를 비교하여 스테이트를 true와 최종적인 노티스의 정보를 리절트로 담아서 리턴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달되는 내용을 컨트롤에서 그대로 리턴을 하게 되고 그 정보를 된 부분에서 데이터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전달받은 데이터를 내용을 가지고 여기 파람스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리스폰스의 데이터의 리절트의 넘버를 꺼내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메인 화면에 가서 글 작성을 클릭하시고 토큰 사용자라고 하고 토큰을 이용하여 글 작성이라고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헤더에 토큰이라고 내용을 쓰고 작성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토큰 사용자와 토큰을 이용한 글 작성, 토큰이라는 내용이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에 가게 되면 토큰 사용자라는 글자 내용과 함께 글이 하나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용자의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테이블 속에 있는 사용자 프로필 사진을 연계해서 가져오게 해야 되는데 사용자의 정보에 프로필 사진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금 두 번째 입력했던 이미지를 기본 이미지로 사용하고 만약에 프로필 사진이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 프로필 사진이 나올 수 있도록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티스 리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데브 블로그의 홈 화면인 글 목록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생성해 두었던 두 개의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 보여지는 이미지 부분이 사용자의 프로필 사진입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는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코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js 파일에서 use control 내용의 created 부분을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then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스프링 쪽에서 노티스 목록을 받아오고 난 다음에 스테이트가 정상일 경우에 포이치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이때 만들어진 데이터는 리스트입니다. 이 리스트를 가지고 옆에 보이는 글 목록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시면 카운트 부분과 이미지 부분은 고정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미지 부분을 사용자의 프로필 사진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대한 부분을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용자의 프로필 사진이 있을 때 없을 때를 알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셀렉트해서 보여지고 있는 내용은 노티스 테이블과 사용자 테이블을 이너 조인을 이용하여 보여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 연승용이라는 글자와 토큰 사용자라는 글자 내용 안에 작성한 사용자가 유저 1번과 유저 2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일 넘버가 유저 1번은 없고 유저 2번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저 테이블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파일 넘버가 존재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프로필 사진을 적용한 사용자와
조용하지 않은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정해 주어야 됩니다. 다시 조인된 셀렉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 넘버가 있는 거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셀렉트 부분에서 처리해 줄 건지 아니면 뷰에서 처리해 줄 건지를 정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뷰에서 처리해 주도록 하고, 이 파일 넘버가 노티스 셀렉트 할 때도 나올 수 있도록 스프링 부트 쪽 코드를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은 스프링 부트의 Find by All SQL 문 쪽과 Result 타입으로 사용하고 있는 Notice DTO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파일 넘버를 가져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QL 부분을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노티스를 셀렉트 했을 경우에는 파일 넘버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이 SQL문을 조금 전에 보신 것 같은 이너 조인을 한 SQL문으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노티스의 컬럼 전체와 유저 테이블에 있는 파일 넘버 부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정의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노티스 부분입니다. 노티스에서 파일 넘버를 받아줄 수 있도록 필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유저 넘버 밑에 파일 넘버를 추가해 주시면 옆에 있는 SQL문과 동일하게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파일 넘버가 정상적으로 전달되는지 뷰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포이치 되는 부분에 콘솔 로그로 로우를 출력할 수 있게 하고, 그 내용 정보가 옆에 보이는 것과 같이 넘버 1번과 넘버 2번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넘버 1번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1번의 내용에 보시면 파일 넘버는 0으로 처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넘버 2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파일 넘버가 1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신 콘솔 내용은 지금 보고 계시는 셀렉트 내용과 동일하게 첫 번째 글의 사용자의 파일 넘버는 없고, 두 번째 글의 사용자 2번의 파일 넘버는 1번인 걸 확인한 것과 동일하게 셀렉트가 정확하게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파일 넘버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프로필 사진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 대한 주소 부분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사용자의 프로필 사진을 가져오기 위한 파일 업로드의 유저라는 주소를 사용하고 있고, 이때 뒤로 붙는 패스 베리어블 부분이 파일 넘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정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 넘버가 0일 경우에는 사용자 정보에 프로필 사진이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예외 이미지를 넣어주고, 파일 넘버가 존재하면 파일 업로드 유저에 해당 파일 넘버를 전달하여 옆에와 같이 사용자의 프로필 사진이 나오도록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글 작성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프로필 사진을 적용해 주는 부분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글에 대한 조회수 부분을 데이터를 처리해 주기 위한 방법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티스 리스트에 카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조회수 부분의 숫자는 고정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자, 이제부터 글을 클릭을 했을 때 카운트가 올라갈 수 있도록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회수 부분을 해주기 위해서는 조회수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테이블을 생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선택되어 있는 SQL문은 노티스 카운트 부분입니다. 컬럼으로 노티스 넘버와 유저 넘버, REG 데이트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럼 테이블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테이블을 이용하여 글에 대한 조회수 부분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성한 테이블을 셀렉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티스 넘버와 유저 넘버, REG 데이터가 현재 데이터가 없는 상태로 테이블이 셀렉트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테이블을 이용하여 조회를 할 수 있는 카운트 함수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노티스 넘버를 이용하여 카운트를 하게 만들고 그룹 바이로 노티스 넘버를 묶어주게 하겠습니다. 이 셀렉터문을 셀렉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데이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SQL문을 저희가 글 목록에 사용했던 SQL문 쪽으로 left out join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서브 쿼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은 서브쿼리 left out join은 notice number와 notice counter에 있는 notice number를 연결해주고 셀렉트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notice count에 있는 cnt 컬럼을 파일 넘버 밑에 추가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글의 내용의 뒤쪽으로 cnt 컬럼이 추가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노티스 CNT 테이블에는 데이터가 있지 않기 때문에 널로 표현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SQL문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스프링 부트 부분에 find by all SQL문 쪽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이 SQL문 부분을 조금 전에 작성한 SQL문으로 교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된 컬럼은 CNT 컬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esult 타입에 사용하였던 notice DTO 부분에도 CNT 컬럼이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파일 넘버 아래에 CNT라는 필드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CNT 내용이 화면에도 출력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home.js 파일 안에 포이치 부분에 콘솔 로그로 로우를 출력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콘솔에 있는 글에 대한 내용 부분에 넘버 1번과 넘버 2번에 출력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1번에 CNT가 0으로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넘버 2번에도 내용을 보시면 CNT가 0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CNT를 아래에 있는 row.count 부분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row count 부분에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CNT 컬럼을 연결해 주어 옆에 보이는 조회수 부분이 0으로 표현될 수 있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글을 클릭을 했을 때 조회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Home List View 부분의 스크립트 부분입니다. 안에 내용 중에 메소드 쪽에 보시면 디테일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 안에서 라우트로 푸시로 디테일 노티스를 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라우트에 푸시한 디테일 노티스 쪽으로 스크립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스크립트는 detail.js 파일입니다. 유저 컨트롤 쪽에 있는 created 부분을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den이 있고 그 안에 state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알아봐야 할 부분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함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내용을 보시면 notice find by id 주소로 Axios가 동작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tice find by id 쪽으로 스프링 부트 코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자바 파일은 노티스 컨트롤 부분입니다. 이 컨트롤 내용 안에서 포스트 매핑으로 되어 있는 find by id에 연결되어 있는 메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노티스의 내용을 객체로 받고 노티스 서비스 쪽으로 find by id 메소드로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서비스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자바 파일은 notice 서비스입니다. find by id 메소드의 내용을 보시면 전달받은 노티스의 정보를 가지고 셀렉트를 할 수 있게 DAO 쪽으로 요청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내용 안에서 저희가 notice CNT 부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셀렉트가 한 후에 내용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된 내용을 보시면 notice DAO 쪽으로 CNT라는 메소드를 요청하게 되는데 그때 notice의 내용을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tate를 리턴 받게 되고 state가 정상인지 확인한 후에 기존에 전달하고 있었던 state true와 result의 값으로 notice를 전달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DAO와 매포 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파일은 notice DAO 자바 파일입니다. CNT 메소드의 내용을 보시면 노티스를 전달받고 노티스 매포 쪽으로 CNT 메소드를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포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문으로 만들어져 있는 내용 안에 id는 CNT, 파라미터 타입은 notice DTO, 그리고 인설트를 할 수 있게 notice CNT 쪽으로 노티스의 넘버와 유저의 넘버를 입력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용이라는 글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글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 취소를 눌러서 조회수가 변경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과 같이 조회수가 0에서 1로 변경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용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취소를 눌러서 조회수가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티스 CNT 테이블을 셀렉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두 개의 데이터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그룹 바이 된 노티스 넘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티스 1번이 CNT가 2로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 목록에 사용했던 SQL문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넘버 1번인 작성글의 CNT는 2고 작성글 2번에는 CNT가 null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 글 목록의 첫 번째 글에는 조회수는 2, 두 번째 글에는 조회수 0으로 표현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 목록에 조회수 카운트를 추가적으로 넣어 주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티스 셀렉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노티스 셀렉트 카운터 이어 노티스 셀렉트를 하였을 때 저희의 로그인 정보와 작성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부분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노티스를 클릭을 했을 때 삭제나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보시는 두 개의 글 목록 중에서 연습용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했을 때 아래에 수정과 삭제 버튼이 눌렀을 때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글을 작성한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확인이 필요하고 현재 로그인 된 사람은 또 누구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로그인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은 사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첫 번째 글인 연습용이라고 하는 글을 작성한 사용자는 누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SQL문은 노티스 테이블과 유저 테이블을 조인을 하여 노티스의 전체 컬럼과 유저 테이블의 파일 넘버를 가져오는 SQL문입니다. 자,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 유저의 넘버가 첫 번째 글인 연습용은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저 테이블을 셀렉트를 하여 1번 유저는 누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한 결과를 내용을 보시면 폴더 사용자가 1번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로그인된 사용자는 사용자라는 사람이 로그인한 상태이고 글을 작성한 사람은 폴더인 걸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수정과 삭제가 동작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드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스크립트는 detail.js 파일입니다. 유저 컨트롤 부분에 create 부분을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셀렉트하여 노티스의 정보와 콘텐츠의 정보를 가지고 editor.js 모듈을 생성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입부분 속에서 수정이라는 버튼과 삭제라는 버튼을 활성해 줄 건지 혹은 현재처럼 그대로 두고 클릭했을 때 동작 여부를 스프링 부트에서 처리해 줄 건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결정하여 코드를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방법인 버튼에 대한 활성과 비활성 부분은 디테일 노티스 뷰에 가서 버튼 두 개를 속성값으로 넣어서 디세이블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드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두 개의 버튼에 disabled를 change us를 넣어 true, false를 정의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해 주시고 detail.js의 데이터 메소드 속에 보시면 result 데이터에 change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이 객체 안에 텍스트와 active 그리고 us를 정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버튼이 클릭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정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화면에 disabled가 true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클릭을 해도 클릭이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이 클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래 데이터 메소드가 then 되었을 때 노티스 정보를 넣어주는 이 부분에서 펄스로 정의해 주시면 이제부터 다시 버튼을 클릭할 수 있도록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코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this의 change의 us 부분을 펄스로 정의해 주시면 이제 버튼을 클릭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네, 수정 화면으로 전환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단하게 비유해서 disabled를 속성값을 이용하여 true와 false를 이용하여 버튼에 대한 활성과 비활성 부분을 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두 번째 방법인 화면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제어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의 토큰의 정보와 글 작성자를 비교하여 정말 수정 화면으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정해 줄 수 있도록 두 번째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티스 업데이트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노티스 셀렉트 부분에서 토큰을 사용한 글 수정 부분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수정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수정 화면으로 전환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토큰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검증하는 부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코드는 detail.js 파일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정상적으로 가져왔을 때 this의 change에 us의 정보를 펄스로 넣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로그인된 사용자와 이 글 작성자가 동일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올 때 정보를 넣어서 펄스로 정의해 줄 건지에 대해서 조건문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자바 파일은 노티스 컨트롤 부분입니다. 이 부분 내용 안에서 find by id 메소드가 동작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내용에 보시면 노티스의 넘버를 받아오기 위해서 노티스 DTO를 request body로 받은 후 노티스 서비스 쪽 find by id 메소드 쪽을 요청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는 토큰 부분도 받아올 수 있도록 코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와 같이 기존에 사용했던 메소드는 주소를 처리하고 HTTP 서블렛 리퀘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인자값을 추가한 메소드를 수정해 주었습니다. 노티스 서비스 find by id 메소드도 동일하게 리퀘스트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해 주었습니다. 노티스 서비스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자바 파일은 노티스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find by id 메소드 대신에 서블렛 리퀘스트를 받을 수 있는 메소드를 하나 더 추가하였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메소드의 내용에서 어떤 부분이 추가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것과 동일하게 노티스의 정보를 가지고 온 후 노티스의 정보가 정상적으로 가져왔을 때 토큰에서 사용자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코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코드 안의 내용을 보시면 state가 true일 때와 false가 있는데 true일 경우에는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 사람인 거고 else인 부분은 로그인은 되지 않았지만 글 내용을 보고 있는 익명 사용자인 경우입니다. 그럴 때 유저의 넘버를 0으로 고정하여 익명 사용자라는 걸 정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노티스의 카운트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코드입니다. 이 부분에서 리스폰스 리절트 부분으로 리절트를 노티스만 보냈던 부분에서 저희가 노티스와 us 부분도 같이 보내기 위하여 맵을 하나 만들고 그 맵 안에 노티스와 권한 부분을 넣어줄 수 있도록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true와 false 부분을 정의하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조건문을 정의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유저의 넘버가 0보다 큰 경우는 익명이 아닌 로그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글 작성자의 유저 넘버와 로그인된 유저 넘버를 비교하여 동일하다면 수정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us를 false로 정의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뷰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코드는 detail.js 파일입니다.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라는 메소드의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티스 넘버를 받아서 Axios로 포스트로 전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는 토큰의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use Axios를 Axios 대신에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존의 Axios에서 변경해 주시면 토큰의 정보가 전달하게 되고 서블렛 리퀘스트 정보를 스프링 쪽에서 받아서 토큰의 정보를 검증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then 부분에서 리스폰스의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콘솔 로그로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퀘스트에 us는 true 그리고 노티스는 데이터가 전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데이터 매칭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change us의 데이터를 response result에 us의 정보로 교체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티스는 그대로 리절트에서 노티스의 안의 내용으로 변경해주고 콘텐츠도 노티스에서 꺼내서 데이터로 사용하도록 변경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수정 버튼의 이벤트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라는 버튼과 삭제하는 버튼을 세로 고침하여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자라고 하는 2번 유저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고 계시는 글은 사용자 1번이 작성한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이라는 버튼과 삭제하는 버튼이 클릭할 수 없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nge Us의 정보가 true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이 클릭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폴더의 사용자로 로그인을 하여 수정과 삭제 버튼이 클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폴더 이메일 컴으로 로그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폴더가 작성한 글인 연습용이라고 하는 내용에 접근하여 수정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버튼의 이벤트가 동작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 화면으로 전환된 후에 안에 있는 내용을 수정이라고 내용을 작성을 하고 저장을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게시글 입력합니다. 수정이라고 내용이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된 SQL물을 실행. 안에 있는 내용에 보시면 첫 번째 글인 연습용에 게시글을 입력합니다. 수정이라고 데이터베이스에 글자가 업데이트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정 버튼도 이제 로그인된 토큰의 정보 받아서 동일한 사용자인지 비교하여 동일한 사용자일 때만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코드를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detail.js의 메소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edit change라는 메소드를 클릭합니다. 주소의 값이 notice의 edit by id가 동작할 수 있는 axios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파라메타를 notice로 전달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axios로 post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axios가 post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토큰도 전달될 수 있도록 use axios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use axios. 자, 화면에서 이렇게 변경해 주고 난 다음에는 스프링 쪽에서는 토큰을 받을 수 있게 서블렛 리퀘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자바 파일은 노티스 컨트롤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edit by id 메소드 부분을 위에 있던 find by id와 동일하게 http 서블렛 리퀘스트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와 같이 서블렛 리퀘스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제 edit by id 메소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notice DAO의 edit by id 부분을 이제 토큰을 검사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하도록 조건문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블렛 리퀘스트의 정보를 가지고 토큰을 검사한 후에 토큰에서 유저의 정보를 꺼내옵니다. 그리고 유저 안에 들어있는 넘버와 노티스 속의 작성자의 넘버를 비교하여 동일한 사용자일 경우에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시고 수정을 가신 다음에 토큰 사용자 확인이라고 내용을 작성하고 저장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정상적으로 수정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작성자가 동일하지 않고 다른 사용자로 수정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아웃을 하시고 로그인 화면에서 유저 이메일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연습용 글자 내용에 가서 수정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동일한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버튼이 클릭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게시글을 업데이트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의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삭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티스 델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화면인 데브 블로그 메인 화면에서 글을 선택하시고 삭제 버튼을 클릭을 했을 경우에 글 삭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과 동일하게 삭제 또한 글 작성한 사용자가 삭제 버튼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삭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클릭한 사용자와 동일한지 사용자의 토큰의 정보도 넘겨주어 토큰의 정보를 이용하여 삭제 버튼을 클릭한 로그인 사용자와 글을 작성한 사용자가 동일한지 확인 부분을 추가하여 삭제 부분을 보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스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스크립트는 detail.js 파일에 있는 delete 메소드 부분입니다. 여기 안에 내용을 보시면 notice delete by id 주소로 delete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파라메타로 notice의 넘버에 담아서 보내주게 되어 있고, den의 내용에 보시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을 경우에 아래에 있는 cancel 부분을 실행하여 메인 화면으로 할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토큰의 정보도 전달하기 위해서는 Axios에서 use Axios로 변경해 주시면 이제 토큰의 정보를 같이 전달해 지게 됩니다. 자, 그럼 자바 코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자바 파일은 notice 컨트롤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delete by id 메소드 동작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퀘스트 파람으로 넘버를 전달받게 되고, 그 넘버를 notice 서비스에 있는 delete by id 메소드 쪽으로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에서 위에 있는 내용과 같이 서블렛 리퀘스트를 전달받아 토큰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코드와 같이 기존에 있는 코드는 주소거로 처리를 하였고, 메소드의 인제값으로 http 서블렛 리퀘스트를 추가하여 노티스 서비스에 있는 delete by id 메소드에 리퀘스트 정보를 같이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자바 파일은 노티스 서비스 파일입니다. 거기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delete by id 메소드의 내용을 보시면 넘버를 전달을 받아 노티스 DAO를 이용하여 delete by id를 요청하게 되고, 요청한 SQL문이 실행된 후에 결과값으로 스테이트를 받고, 아래와 같이 1이면 정상이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처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펄스로 하여 실패한 걸 전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메소드에서 아래에 HTTP 서블렛 리퀘스트가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추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토큰의 정보를 검증한 후 정상인지 확인한 다음에, 정상의 경우에 토큰에서 꺼내온 사용자 정보와 위에서 전달받은 넘버인 노티스 넘버를 이용하여 노티스의 글 목록 중 글을 하나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가져온 글의 사용자의 넘버와 토큰에 들어있었던 사용자의 넘버를 비교하여 동일한 사용자인 경우에는 델리트를 할 수 있게 하고, 델리트가 정상인지 이품을 이용하여 검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는 리스폰스 리절트를 이용하여 리턴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테스트 화면으로 가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새로 고침을 하고, 현재 보고 계시는 글은 연습용 1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폴더입니다. 자, 그럼 삭제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연습용 1이라는 글자가 삭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SQL문은 노티스와 유저 테이블을 이너 조인을 하여 노티스의 정보 전체와 유저 테이블에 있는 파일 넘버까지 한 셀렉트 문입니다. 자, 이 셀렉트 문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에 보시면 1번이라는 글이 지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는 대리라는 컬럼을 이용하여 삭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웨어 조건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웨어 조건 부분을 뺀 상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이 넘버 1번의 글이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delete 컬럼의 값이 1이라는 정보로 true인 상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삭제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delete 컬럼이 상태 변화를 주기 때문에 마치 화면에서는 삭제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같이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고 플래그인 컬럼을 이용하여 사용자한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글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렉트된 내용에 보시면 유저 넘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유저 넘버는 글 작성자의 넘버가 되겠습니다. 현재 모두 1번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보아 1번 사용자가 작성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용자 테이블을 이용하여 1번이라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테이블을 셀렉트한 결과 넘버 1번은 폴더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용자라고 하는 사용자로 로그인 했을 경우에는 글을 삭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사용자를 변경하여 삭제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아웃을 하고 로그인을 하여 user.email.com 비밀번호를 넣어주시고 로그인, 현재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한 정보의 내용을 보시면 사용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용자가 로그인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습용 2번을 클릭하여 삭제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글 작성자와 동일한 사용자가 로그인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삭제 버튼이 비활성화인 상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토큰을 이용한 글 작성과 글 수정 그리고 글 삭제 부분까지 모든 걸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데브 블로그에 있는 노티스 부분을 한번 토큰을 이용하여 테스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브 블로그에 대한 전체적인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